파우스트 총장님, 하버드대 관계자분들과 감독위원회 위원님들, 교수님들, 자랑스러운 학부모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졸업생 여러분.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하버드는 저에게 특별한 영광을 주었습니다. 졸업 축사를 할 생각에 저는 몇 주 동안 겁이 나고 속이 좋지 않아 체중이 줄었습니다. 보너스를 받은 셈이죠. 이제 심호흡을 깊게 하고 저기 있는 빨간 깃발을 바라보며 세계에서 가장 큰 그리핀도어 동문회에 왔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졸업 축사를 하는 것은 막중한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했던 날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날 연사는 저명한 영국 철학자인 메리 워낙 여사님이었습니다. 곰곰이 떠올려 보니 연설문을 쓰기가 한결 수월했습니다. 왜냐면 무슨 내용이었는지 단 한마디도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혹시나 제 말 때문에 전도유망한 사업가나 법률가, 정치가를 포기하고 개의 마법사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이죠. 맞죠? 앞으로 여러분이 개의 마법사 농담을 기억한다면 메리 워낙 여사님보다 제가 나은 겁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게 자기계발의 첫 단계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말을 해줘야 할지 고심했습니다. 제가 졸업할 때 알았다면 좋았을 것은 무엇이고 그 후 21년 동안 배운 중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자문해 보았습니다. 두 가지 답을 도출해냈습니다. 여러분의 학문적 성취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오늘, 저는 실패가 주는 혜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때때로 진짜 세상이라고 부르는 문턱에 서 있기에 중요성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상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하고 상황에 맞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들어보세요. 제가 졸업한 21살 때를 되돌아보는 건 현재 42살인 저에겐 조금 마음이 편지 않은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제가 간절히 하고 싶던 것과 부모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불안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은 소설을 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흙수저에 대학도 나오지 않았던 우리 부모님은 저의 상상력이 지나치게 별난 것일 뿐 결국 대출도 못 갚고 연금도 못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의 저를 보면 삶은 참 아이러니한 것이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쉽게 취직할 수 있는 전공을 원하셨는데 저는 영문학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서로 만족하지 않는 타협이었지만 외국어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떠나시고 바로 독일어는 버리고 고전학을 택했습니다. 부모님께는 고전학을 공부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졸업식 날 처음 아셨을 거예요. 그리스 신화 같은 것을 공부해서 출세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부모님의 관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옳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하는 걸 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성인이 되는 순간 사라지고 이후 모든 책임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제가 가난하길 절대 원하는 않았던 부모님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가난했고 저도 그 후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가난이 고귀한 경험이 아니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가난은 두려움, 스트레스 그리고 때로는 우울을 수반합니다. 수많은 굴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로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난을 낭만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나이 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가난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공부에는 관심이 없어서 커피숍에서 소설을 쓰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수업은 거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시험을 잘 치르기는 했는데 그때는 저나 친구들이나 성적이 성공의 척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젊고 재능 있고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고난을 모르고 상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재능과 지성을 갖췄다고 해서 운명의 장난에 잘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권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버드를 졸업한다는 건 실패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에 대한 갈망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쫓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실패라는 개념은 일반인이 생각하는 성공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의 대학을 졸업하니까요. 실패란 무엇인지 결국은 우리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심하면 세상의 기준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세상의 기준으로 졸업 후 7년이 지났을 때 처참하게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유난히 짧았던 결혼 생활이 끝났고 무지개 싱글맘이었습니다. 노숙자만 아닐 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부모님이 우려하고 저도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 것이니 누가 뭐라고 해도 대실패였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실패가 재미있다고 말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 기간은 제 삶의 암흑기였기에 나중에 언론에서 동화와 같은 해결책이 나타났다고 표현한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 어둠의 터널이 얼마나 긴지 빠져나가는데 얼마나 오래 걸릴지 알 수가 없었고 터널 끝에 있을 빛이라는 건 현실이라기보다는 희망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실패의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기 하고 있는 것일까요? 실패는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벗겨내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본연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인 척하는 것을 멈췄고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마무리하는데 전력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일에 성공했더라면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일로 성공해야겠다는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저는 아직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와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인생 밑바닥이 제 삶을 새로 만든 튼튼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만큼은 실패하지 않을지 몰라도 살면서 실패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는 것 같지 않게 너무 조심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말이죠. 물론 이렇게 살면 그 자체가 실패이겠지만요. 실패는 제가 시험을 통과해서는 얻을 수 없는 내적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실패는 다른 방법으로는 배울 수 없었던 저 자신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강한 의지와 자제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석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친구들도 찾게 되었습니다. 고난으로부터 얻은 지혜와 강함은 추후에 살아갈 생존 능력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역경으로 시험을 당한 후에 스스로를 알게 되고 인간관계의 힘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게 알게 된 지식이 진정한 선물이고 제가 얻은 어떤 자격보다도 가치가 있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21살의 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쟁취하고 성취해야 하는 체크리스트가 아니라고요. 그걸 알아야 행복할 수 있다고 말이죠. 자격증, 이력서는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을 상당히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어렵고 복잡하며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 겪을 우여곡절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제가 두 번째 주제를 상상력의 중요성이라고 정한 것이 상상력이 제 인생을 재건하는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이들에게 잠자리에서 이야기책을 읽어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상상력의 가치를 배웠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의 독특한 능력으로 없는 것을 상상해낼 수 있기에 모든 발명과 혁신의 원천입니다. 상상력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것을 알게 해주는 능력이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장 경험 중 하나는 해리포터 이전에 있었는데 그 일이 해리포터 책을 쓰는데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저는 20대 초반 사회초년생 시절에 국제사면위원회 런던 본부의 아프리카 연구부에서 일해 집세를 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점심시간 동안은 글을 쓰려고 밖에 나왔지만요. 작은 사무실에서 전체주의 정권에서 몰래 보낸 급히 휘갈겨 쓴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감옥에 갈 위험을 무릅쓰고 외부 세계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리고 있었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을 찾아달라고 사진을 보내오는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고문 피해자들의 증언도 읽었고 그들의 상처 입은 사진들도 보았습니다. 납치와 강간을 직접 본 목격자의 말을 수기로 진술한 직결 재판과 직결 처형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동료들 중에는 정치범 출신이 많았습니다. 조국에서 추방되거나 망명한 이들이었는데 당당하게 정부에 반하는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실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정보를 주려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고향에 남은 가족들이 무사히 살고 있는지 알아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저와 비슷한 또래의 아프리카 고문 피해자 청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고향에서 모진 일을 겪은 후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그는 자신에게 가해진 잔인함에 대해 비디오 카메라에 이야기할 때 걷잡을 수 없이 떨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머리 하나는 컸고 체구가 아이처럼 빈약해 보였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지하역까지 바래다 준 적이 있는데 삶이 잔인하게 산산조각난 이 남자는 제 손을 꼭 잡고 예의를 갖춰 제 앞날의 행복을 빌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빈 복도를 걷고 있을 때 갑자기 닫힌 문 뒤에서 고통과 공포의 찬 비명소리가 들렸는데 그 후로는 들어본 적이 없는 절규의 소리였습니다. 문이 열렸고 연구원이 고개를 내밀고는 서둘러 따뜻한 음료를 준비해서 옆에 앉아있는 청년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청년은 조국의 정권에 거침없이 발언했는데 그 보복으로 어머니가 붙잡혀 처형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었습니다. 20대 초반 일하는 나날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있는 나라에 사는 제가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법적 대리인과 공개 재판의 권리가 있으니까요. 저는 매일 인간이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같은 인간에게 악마와 같은 짓을 한다는 증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정말 지옥 같은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읽은 것들이 꿈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사면위원회에서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간의 선함에 대한 것도 많이 배웠습니다. 사면위원회는 신념 때문에 고문당하거나 투옥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대표하여 행동할 수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았지만 그들은 고문과 투옥 경험이 없습니다. 인간의 공감 능력은 집단 행동을 이끌어 생명을 구하고 죄수를 석방시킵니다. 개인의 안녕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반인들이 함께 모여 거대 집단이 되고 알지도 못하고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제가 조금이나마 참여한 것이 제 일생에서 가장 겸손해지면서도 고무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다른 생물과 달리 인간만이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배우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능력은 제 소설에 나오는 마법과 같아서 도덕적으로는 반대되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와 공감만큼 누군가는 조종과 통제에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상상력을 펼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울타리 안에서 편안하게 있으려고 하고 현재와는 다른 삶으로 태어나는 것은 어떨지 애써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옥을 들여다보거나 비명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이 자신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이상 마음의 문을 닫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부럽다는 생각도 들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저보다 악몽을 덜 시달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살면 광장 공포증이 오게 되고 결국 자신만의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제 생각에 의도적으로 상상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괴물을 더 많이 보고
종종 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공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짜 괴물을 만들게 됩니다. 스스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고 무관심으로 악행에 공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8살의 당시에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뭔가를 찾아 고전학을 탐구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중 하나가 그리스 작가 플루타르크가 한 말로 당시에는 명확한 뜻을 몰랐습니다. 내적 성취는 밖의 현실을 변화시킬 것이다. 이 놀라운 말은 우리 일상에서 수없이 많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바깥 세계와 필연적인 연결고리가 있어서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2008년도 하버드 졸업생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까요? 여러분은 지능, 열심히 하는 능력, 배우고 받은 교육 덕택에 특별한 지위와 책임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국적조차도 돋보입니다. 대부분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초강대국 국민이니까요. 여러분이 투표하고 살아가고 시위하고 정부를 압박하고 하는 것들의 영향력이 국경을 훨씬 초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특권이자 짊어진 짐입니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다면, 여러분이 강자와 약자를 동일하게 대한다면, 여러분의 이 점을 갖지 못한 자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인 양 고스란히 상상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의 존재를 가족들도 기뻐하겠지만, 여러분이 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수많은 사람들 또한 여러분께 감사할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마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필요한 모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잘 상상하는 것입니다. 축사는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1살에 이미 가졌던 중요한 것을 여러분도 갖기를 바랍니다. 졸업식 날 함께 앉아있던 친구들이 제 평생의 친구입니다. 그 친구들은 아이들의 대부 대모이고, 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면 기댈 수 있는 존재였고, 제 소설 속 악역으로 이름을 사용했음에도 저를 고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졸업하면서 끈끈한 정으로 하나가 됐고, 다신 오지 않을 대학 시절을 함께 경험함으로써 동질감을 가졌습니다. 물론 우리 중 누군가 수상에 출마한다면 폭로할 수 있는 쓸만한 사진 자료도 있으니 더 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우정을 갖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제가 말한 것은 모두 있더라도 이 말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커리어를 빨리 쌓을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고대의 지혜를 찾아 고전학을 공부할 때 알게 된 세네카가 한 말입니다. 이야기와 인생은 비슷하다.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용의 우수성이 중요하다. 여러분 모두 훌륭한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